다음에 이어서 223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쵸? 저항 R은 어떻게 식을 써드렸냐면, R은 누구 고유저항 로 단면적 A분의 길이가 얼마라 했었죠? L이죠? L.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얘가 저항인데 L은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L은 길이. 맞습니다. 길이. 그 다음에 A는 뭐죠? A는 단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건 누구하고 누가 변하게 되면이죠? 길이와 단면적이 변하면 얘 값은 변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항이라는 거 다시 길이의 비례하고 단면적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길이하고 단면적이 변하면 누가 변화합니다? 저항값이 변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3번을 한번 해볼게요. 223번 해볼게요. 얘를 R 다시라고 한번 해볼까요? R 다시. 원래는 요녀석인데 고유저항 로에 길이를 여러분 처음에 몇 배로 한다 했습니까? 길이를 처음에 몇 배로 한다 했었죠? 2배. 그럼 여러분 지금 길이가 L인데, 원래 L인데 길이를 2배로 하라는 건 어떻게 쓰라는 소리죠? 몇 배? 2배니까 얼마? 2L이 되겠죠. 2L. 원래는 길이가 L이었었는데 여러분 길이를 몇 배로 하세요라 돼 있어요. 2배. 그러니까 얼마? 2L이죠. 2L. 그렇죠? 2L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변화시키세요 라고 했습니까? 반지름. 그렇죠? 반지름을 처음에 몇 배로 하세요라 돼 있으니까 반지름을 얼마? 2분의 1배. 그렇죠? 여러분 요거 반지름이 얼마로 해볼까요? 반지름을 원래 A라고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이 반지름을 처음에 얼마로 하라 했어요? 처음에 절반으로 하라 했었죠?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반지름이 2분의 A가 되라는 소리죠. A. 그럼 여러분 지금 반지름이 줄어들면 요놈의 면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면적이 감소하죠. 면적이 감소하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반지름을 처음에 절반으로 하게 되면 넓이가 처음에 얼마가 몇 배가 될까요? 반지름이 절반, 넓이는 처음에 몇 배가 된다? 4분의 1배가 되죠? 4분의 1배가 되죠? 반지름이 절반이 되면은 넓이는 처음에 몇 배가 된다? 4분의 1배가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지금 원의 넓이의 공식이 어떻게 되죠? 원의 넓이의 공식이 얼마입니까? 원의 넓이의 공식이 어떻게 되죠? 반지름 곱하기 얼마죠? 3.14.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냥 파이 r 제곱이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 곱하기 3.14. 맞습니까? 이게 원의 넓이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런데 제가 반지름을 얼마?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반지름 얼마라고요?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넓이는 얼마가 되죠? 2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돼요? 4 곱하기 얼마? 3.14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2일 때는 반지름 곱하기 3.14니까 2 곱하기 3.14니까 2는 4 곱하기 3.14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반지름을 절반으로 줄여볼게요. 지금 반지름을 얼마라고 했는데 2라고 했는데 얘를 절반으로 해보세요. 반지름 얼마가 된다라는 거죠? 1. 그럼 얘도 얼마죠? 1. 그럼 이때 넓이가 얼마가 돼요? 1 곱하기 3.14니까 얼마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3.14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지금 반지름이 2일 때는 얼마가 나와요? 2 곱하기 3.14, 4 곱하기 3.14. 근데 반지름을 절반 줄였어요. 1 곱하기 3.14죠? 넓이 얼마가 되죠? 3.14. 그래서 반지름을 처음에 얼마로 한다면 반지름을 처음에 2분의 1배로 한다라는 것은 이 넓이가 처음에 얼마가 되겠다는 소리죠? 4분의 1배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럼 여러분 얘가 얼마입니까? 4분의 1분의 2가 얼마예요? 4분의 1분의 2가 얼마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곱해지면 돼요. 얘가 이렇게. 그쵸? 그럼 얼마가 돼요? 얘는 4, 2, 8이 됩니다. 8. 그래서 얼마? 로 A분의 곱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얼마죠? 8L이죠?
8L.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A분의 L이었었는데 A분의 몇 L 됐죠? 8L. 그러니까 여러분 몇 배가 커졌다라는 겁니까? 8배가 커졌다라는 거죠. 8배.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답이 몇 번 돼야 돼? 답이요? 몇 번입니다? 뭐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 사각형도 마찬가지죠.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얘가 얘가 10에 10이에요. 예를 들어 10에 10. 그럼 여러분 요놈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얼마가 되죠? 얼마? 100. 그렇죠? 절반 줄여볼까요? 5하고 5예요. 넓이가 얼마가 돼요? 25. 25. 그래서 여러분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줄여주면요? 절반으로 줄여주면 넓이는 처음에 얼마가 되더라? 4분의 1배가 되는 것처럼 원도 어때요? 원도요? 반지름을 절반으로 줄이면 넓이는 처음에 4분의 1배가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뭐 23번의 답이 4번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24번 24번 물론 224번이죠. 전선의 최적을 일정하게 하고 최적이라는 건 부피죠. 부피. 그쵸? 뭐 면적 곱하기 길인데 이거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최적을 일정하게 하고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쵸? 이제 뭐 최적을 일정하게 하고 이런 말 조금 어려우니까 부피가 일정하다는 소리인데 그냥 같은 전선으로 해요. 같은 도체로. 길이를 처음에 2배로 늘리면 저항값은 처음에 얼마가 될까요? 라는 소리인데 요거죠. R은 어떻게 됩니까? R은 어떻게 고유저항? 로의 누구의? A분의 얼마죠? L이죠? L. 그러면 여러분 저항이라는 녀석은요.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원래 여러분 요 녀석이었어요. 지금 저항이 요 녀석이었어요. 요 녀석이었어요. 지금 요 녀석이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요 녀석을 길이를 제가 2배로 늘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면적이 줄어들죠? 여러분 얘를 길이를 2배 늘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늘리셔야 돼요? 얘를 절반으로 자르고 붙이면 길이가 2배가 된다는 거죠? 그죠? 얘를 늘렸단 말이야. 길이를 2배 늘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길이 2배 늘리려면 얘를 절반으로 잘라서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돼요? 모양이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대신에 길이가 2배가 되겠죠. 2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의 함정이 뭐냐면요. 길이가 늘어나면 단면적이 작아진다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단순하게 여러분 지금 길이를 처음에 몇 배로 합니다라 되어 있습니까? 길이를 처음에 2배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길이가 2배가 되면은 단면적은 처음에 얼마가 되더라?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봐볼까요? 얘를 네 군데로 나눠볼게요. 단면적이 절반 됐죠. 길이가 2배가 되면. 왜? 여러분 얘가 몇 개였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였었죠? 얘를 절반으로 자르니까 절반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넓이가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되잖아요. 2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항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R은 어떻게 써드렸습니까? R은 얼마인데? 로 누군데? A분의 누구죠? L. 근데 원래는 요 녀석이었었어요. 근데 길이를 몇 배로 하게 되면 2배로 하게 되면 그쵸? 2배로 하게 되면 단면적도 처음에 얼마가 되는데 단면적도 처음에 이거 얇아졌잖아요. 그쵸? 절반으로 얇아졌다는 거죠. 얼마?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죠. 2분의 1배.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 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 했었죠? R'은 로 A분의 얘랑 곱하기 된다 했었죠? 올라간다 했었죠? 몇 L 됩니까? 그래서요. 4L. 그래서 원래는 A분의 L이었었는데 A분의 몇 L이 됐기 때문에 4L이 됐죠? 그래서 저항값은 처음에 몇 배가 됩니까? 라고 하면 몇 배가 된다라는 겁니까는요? 4배가 된다라는 거죠. 4배. 그렇죠? 4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요. 3번. 그래서 3번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25번도 같은 문제예요. 25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1m에서는 몇 옴이라 되어 있습니까? 1m에서는 25옴. 근데 여러분 얘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얘는요. 길이를 몇 미터로 하세요라 되어 있습니까? 길이를 2m로 하세요라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지금 길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1m짜리를 2m로 늘리게 되면은요. 단면적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얇아지죠. 그쵸? 감소하죠. 단면적이 감소해요. 그쵸? 방금 전에 여러분 제가 24번에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길이가 2배가 되면 단면적이 처음에 얼마가 됩니다?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죠. 2분의 1배.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그쵸?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항값은 처음에 얼마가 된다 봐야 됩니까? 저항값은 처음에 4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1m에 25m였었는데 2m가 되면 몇 옴 된답니까? 얘는요? 85옴이 되더라죠. 85옴.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뭘 해볼 거냐면 저항의 접속을 한번 해보죠. 합성저항 한번 구해볼게요. 합성저항. 합성저항을 볼 건데 첫 번째는 저항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직렬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접속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접속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병렬 접속할 수가 있어요. 저항을 접속하는데 직렬일 때 접속이 있고 병렬일 때 접속이 있습니다. 직렬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길을 몇 개를 만들세요죠? 하나를 만들세요. 얘가 직렬. 그쵸? 여기 정 얼마? R1 여기 정 얼마? R2 표기하고요. 그쵸? 병렬은 여러분 전류가 흐르는 길을 몇 개 이상으로 만드세요죠? 2개 이상으로 만드세요죠. 얘가 R1 얘가 얼마? R2죠. 이렇게. 그래서 저항을 합성해 볼 건데 직렬일 때 합성하는 요령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때 병렬일 때 합성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그쵸?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저항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직렬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합성저항 구하세요 그러면 요 2개의 저항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2개의 저항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항이 2개가 여러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다?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다?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을 때는요.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하세요? R1 분의 1 그 다음 얼마? 플러스 얼마죠? R2 분의 1 또 얼마? 분의 1 요거 싫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합, 분해, 뭐 하세요죠? 곱을 하세요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저항을 합성하는 요령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저항을 합성하는 요령이고 직렬일 때는 각각의 저항을 어떻게 합니다? 각각의 저항을 더하게 합니다. 병렬일 때는요. 각각의 저항을 합분의 곱을 하거나 역수함 역수. 그렇죠? 역수함 역수라고 해요. 쟤를요. 그렇죠?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분의 1이죠. 그렇죠? 분의 1이 역수기 때문에 그렇죠? 역수. 그렇죠? 분의 1한 값 역수합 또 분의 1 역수. 역수합 역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역수함 역수. 좀 기억해 주세요. 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기 말씀드렸죠. 뭐 인덕턴스는 직렬만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콘덴서 말씀드렸죠. 정전 용량 합성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정전 용량은 여러분 직렬일 때 뭐였습니까? 직렬일 때 합분의 곱, 병렬일 때가 더했었죠. 저항은 그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저항과
정전 용량은 합성하는 방법이 같아요,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돼요. 성격이 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이 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누구에서 전압했었죠? V는 뭐였어요? 정항의 전압 V는 뭐였어요? V는 I, R. 맞습니까? R은 어떻게 돼? R은 어떻게 돼? R은요? R은 얘가 넘어가면 되죠? 누구분의 I분의 얼마죠? V. 이게 저항이거든요. 반대가 되는 이유는 R은 I분의 V가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 제가 콘덴서의 충전 전압 Q 얼마라 했습니까? 콘덴서의 Q는 얼마? Q는 CV. Q는 CV, 그쵸? C는 뭡니까? C는 뭐예요? C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넘어가니까 V분의 얼마? Q. V분의 Q.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Q는 뭐라 말씀드려서 Q는 누구? IT. 그쵸? Q는 CV에서 C는 V분의 Q, Q는 IT입니다. 그쵸? 얘가 C고요. 얘가 R이네요. 그쵸? R. R은 어때요? R은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류에는 반비례하잖아요. 그쵸? 저항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는 반비례하는데 C는 어때요? C는요? 전압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에는 비례하잖아요. 얘는 R은 I분의 V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C는요, V분의 I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둘이. 그래서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격이 0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성하는 방법도 어때서 둘이 달랐죠. 얘는 저항은 직렬일 때 더했지만 직렬일 때 더하고 병렬일 때 합분의 곱이지만 콘덴서는 병렬일 때 더하고 직렬일 때 합분의 곱이 돼. 이 성격이 둘의 성격이 0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 때문에 I분의 V, V분의 I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성격이 0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께서 누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항은 직렬일 때 더하기 하고 병렬일 때 합분의 곱을 할 건데 콘덴서는 그 녀석의 반대로 합성한다. 그렇죠? 뭐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게 반대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렬일 때 더하기 한다, 병렬일 때 합분의 곱이다. 요거 간단한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쉽죠? 226번 같은 거 쉽죠? 226번 같은 거, 226번 같은 거 엄청 쉽죠? 여러분 지금 226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3옴이 몇 개? 3옴이 5개, 4옴이 몇 개? 4옴이 5개, 5옴이 몇 개? 3개. 모두 무슨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갖다 더하면 되겠네요. 뭐 그쵸? 그럼 뭐 식을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지금 3옴이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3옴이 몇 개라고 되어 있죠? 5개 직렬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15 플러스, 그쵸? 그 다음 4옴이 5개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20 플러스, 그쵸? 5가 3개죠? 또 얼마? 15. 이거 하라는 거죠, 뭐. 얼마가 되더라, 얘는요? 55이죠, 55. 그쵸? 또 답이 몇 번입니까? 26번엔 답이 2번입니다. 그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27번. 27번도 여러분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27번도요. 27번은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까? 합성저항이죠? 합성저항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합성저항은 여러분 어떻게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를 보니까 27번에 모두 저항이 어떻게 연결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걔가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저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저항값을 모두 어떻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까? 모두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니까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식을 써드리면 R제로는 일단 3이 몇 개라고 돼? 3이 5개죠? 얼마? 15 플러스, 그 다음에 7이 몇 개입니까? 7이 3개죠? 얼마? 21 플러스, 그 다음 누가 하나 있다? 114가 하나 있다. 그쵸? 얘는 135죠? 그쵸? 15를 더했으니까 얼마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150. 그쵸?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얼마입니다? 3번입니다. 그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몇 번이죠? 228번. 228번. 228번을 볼게요. 228번을 보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저항이 직렬이라 되어 있습니까? 병렬이라 되어 있습니까? 병렬. 그쵸? 병렬일 때는 어떻게 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하기 분의 곱하기 합분의 곱이죠? 합분의 곱이니까 몇 번이라고 보셔야 돼요? 28번에는 몇 번이죠, 얘가요? 3번. 그쵸,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9번. 229번은 어떻게 돼요? 저항인데 병렬이래요. 합성 저항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병렬입니다. 그러면 뭐 병렬일 때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계산한다 했습니까? 합분의 곱이 되거나, 그쵸? 분의 1에서 더한 다음에 분의 1, 그쵸? 합분의 곱이 되거나 분의 1에서 더한 다음에 분의 1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의 1 한다라는 걸 제가 분의 1 한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쵸? 분의 1 합니다 라는 걸 제가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역수. 분의 1에서 더한 다음에 분의 1. 분의 1에서 더한 다음에 분의 1인데 분의 1 대신에 역수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역수, 합, 역수. 역수, 합, 역수라는 거죠. 역수, 합, 역수. 그렇죠? 그래서 합분의 곱도 좋고요. 역수, 합, 역수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답이 몇 번, 역수가 몇 번 들어가야 돼요? 역수가 2번 들어가야 됩니다. 분의 1에서 더한다면 분의 1 역수 2번 들어가야 돼요. 몇 번이 아니라는 거냐면 저기가 아니라는 거죠. 2번 아니라는 거예요. 왜? 2번에는 역수가 몇 번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얘는요. 그렇죠? 역수함 역수. 역수가 2번 들어가야 돼요.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다. 답은요? 3번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230번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468이죠? 세 가지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1번. 첫 번째 방법 1번. 역수함 역수 써버리면 돼요. 1번 방법 역수함 역수 쓰면 됩니다. 4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4분의 1 플러스 6이 아니라 얼마 써야 돼요? 6분의 1 플러스 8이 아니라 얼마 써야 돼요? 8분의 1 역수합 역수. 이거 좋아요. 이거 돼요. 이거 됩니다. 이거 됩니다. 이거 되고 마음에 드세요? 좀 별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럼 제끼고, 그쵸? 그럼 제껴버리고. 합분의 곱을 할 건데 합분의 곱은 몇 개가 한꺼번에 안 되냐면 3개가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먼저 하면 돼요. 누구 먼저 한다? 4하고 6을 먼저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하고 6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4하고 6이니까 병렬이니까 얼마? 4 더하기 얼마? 6분의 얼마죠? 4 곱하기 얼마? 6.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얘는 얼마가 돼요? 2개 먼저 했잖아요. 합분의 곱을. 그쵸?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더하면 10분의 곱하면 24. 얼마죠? 그러면요? 2.4. 요거 아직 안 했죠? 누구? 8. 그럼 요거 여러분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병렬이죠? 합분의 곱을 또 해주면 돼요. 얼마? 2.4 플러스 얼마? 8. 그럼 얼마죠? 2.4 곱하기 8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겼을까요? 두 번째 방법. 얘가 2개를 어떻게 하고 병렬 합성하고 또 하면 돼요. 괜찮으세요? 이 정도 괜찮으세요? 요거하고 세 번째 방법은요. 합분의 곱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더하기는 몇 개까지만 가능하다 했었죠? 2개. 이거 더 해야 돼요.
곱해서 더해야 돼요. 곱해서. 얼마죠? 24 플러스 그 다음 곱하면 얼마죠? 4, 6, 24 그 다음 4, 8 32 플러스 6, 8 48 분의 얘를 다 곱하면 돼요. 4 곱하기 6 곱하기 8을 해도 다 똑같이 나와요. 곱해서 쓰고 곱해서 쓰고 곱해서 쓰고 다 곱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누가 현실적으로 가장 편하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편하지 않으시나요?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이것도 계산기 누르기가 간단하니까 이걸로 하세요. 근데 역수함 역수도 좋고 한 번 한 다음에 또 해도 좋고 합분에 구분할 건데 어떻게 밑에는 몇 개씩 곱해서 두 개씩 곱해서 하나 두 개씩 곱해서 둘 두 개씩 곱해서 셋 분에 다 곱한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좋은데 여러분 제가 모르겠어요. 제 주관적으로는 그냥 누가 가장 편하냐 그러면 저는 이게 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방법으로 한번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취향이 다르니까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좀 이렇게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가장 편한 방법은 몇 개로 두 개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는 게 편한 것 같으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얘 합성 조항이 얼마죠? 얘는요 병렬이니까 얼마? 이걸 R원이랄까요? 얼마? 4 더하기 얼마? 6분의 얼마? 두 개만 했죠? 4 곱하기 얼마? 6 얘가 얼마죠? 2.4죠 뭐. 그렇죠? 두 개를 합성해서 얼마가 됐습니다? 얼마가 됐습니다? 2.4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얼마가 있습니다. 밑에 얼마가 있습니다. 밑에 얼마가 있습니다. 몇 옴이 있습니다. 8옴. 그렇죠? 2.4가 됐고 8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2.4하고 이 8이 여러분 이번에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병렬이죠? 그래서 얼마? 2.4 플러스 얼마? 8. 그럼 얼마죠? 2.4 곱하기 8. 그렇죠? 이게 1. 거의 9 나오지 않나요? 1.8 정도 나오나요? 1.8? 1.8 나오나요? 네. 답이 그래서 얘는 그렇죠? 1번입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 그냥 가능하면 여러분 저는 이게 좀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계산기 누르기도 좀 간단하고 하니까 이게 좀 쉽지 않나 싶으니까 이 방법으로 좀 해주세요. 뭐 우리 4개, 5개 나오는 거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몇 개, 3개잖아요. 그렇죠? 3개니까 2번만 하시면 되니까 이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몇 번? 231번 한번 해볼게요. 231번 여러분 지금 1옴, 2옴, 3옴 3개를 어떻게 해서 사용해서 합성조항을 몇 옴으로 만드세요라고 되어 있죠? 합성조항을 2옴으로 만드세요라고 2.2옴으로 만드세요라고 되어 있죠? 답 3번입니다. 3번.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3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번에 2옴과 3옴을 어떻게 연결하세요? 2옴과 3옴을 병렬로 연결하세요. 2옴과 3옴을 병렬로 연결하세요. 그렇죠? 여기에다 몇 옴짜리를? 1옴짜리를 직렬로 연결하세요죠. 2옴과 3옴을 병렬로 1옴을 직렬로 연결하세요죠. 그렇죠? 뭐 요 정도야 여러분 뭐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먼저 할게요. 여기 부분. 얘는 여러분 지금 2하고 3이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병렬. 그렇죠? 합성조항 얼마가 돼요? 2 더하기 얼마? 3분의 얼마죠? 2 곱하기 얼마? 3이죠. 병렬이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얘는 계산 얼마가 되죠? 1.2가 돼요. 1.2. 그래서 1.2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얼마? 1.2가 됐고요. 뒤에 얼마가 붙어 있어요, 지금? 1이 붙어 있죠? 이게 병렬이니까 1.2가 됐고 얘가 1이니까. 이번엔 여러분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직렬. 어떻게 하면 됩니다? 더하면 됩니다. 얼마? 2.2. 그쵸? 뭐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지울 동안 정리하시고 32원하고 33번 한번 해보세요. 32원과 33번을 한번 해보세요. 32,
33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1번 어디부터 여기부터 32번이죠? 여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4, 9, 6이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병렬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기 분의 합분의 얼마죠? 합분의 얼마? 곱. 그쵸? 그럼 여러분 얘 얼마입니까? 얼마지? 얘는 얼마지? 얘는요? 2.4. 합분의 곱 2.4. 그쵸?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 여기. 그쵸? 여기. 10하고 10이 여러분 얘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병렬이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합분의 곱. 그쵸? 암산할게요. 합분의 곱이야. 더하면 얼마죠? 더하면 20분의. 곱하면 얼마죠? 100. 20분의 100이니까 얼마예요? 5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크기가 어떨 때는, 크기가 같을 때만 돼요. 크기 같을 때는 10이 몇 개 있어요? 10이 2개 있죠.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언제는? 크기가 같을 때는. 아이 뭐 이거 같으니까 그냥 합분의 곱 하고 해버리고 말지 뭘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이게 2개일 때는 합분의 곱을 하나 개수로 나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20분의 100 하든, 그쵸? 10 나누기가 상관없는데, 이게 몇 개, 아까 여러분 제가 병렬일 때는 한 방에 합분의 곱이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방에 합분의 곱이 안 됩니다라고 했었죠?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다라는 거야. 그쵸?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면 어떻게 더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10이 여러분 지금 2개니까 10 나누기 2가 5란 말이야. 그쵸? 근데 10이 여러분 만약에 5개가 있어요. 어떻게? 10 나누기 5해서 그때는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크기가 어떻게 될 때는, 같을 때는 합분의 곱을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개수로 나누셔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0이 몇 개 있으니까 10이 2개 있으니까 10 나누기 2에서 얼마죠? 5. 이 문제가 그렇게 하면 엄청 쉽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는요? 뭐 직렬이니까 더하면 되죠? 2.4에 5를 더하면 되네요. 2.4에 5를 더하면 되네. 그쵸? 2.4에 5를 더하면 되니까 얼마? 7.45옴이죠? 7.45옴. 7.45옴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쉬워지니까 이거 봐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림 이렇게 바꿔놨어요. 상관없죠? 위에 R이 몇 개 있어요? 위에 R이 몇 개? 그림상에 2개. 그쵸? 그러니까 매달되는 거 저기는요? 2R. 그쵸? 가운데 R이 몇 개죠? 하나. R이 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까 매달됩니까? 얘도요. 매달되는 거죠? 2R. 이거 합분의 곱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합분의 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면은 손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크기가 같을 때는 어떻게 개수로 나누기 하세요. 일단 얘하고 얘 볼게요. 같은 거 찾아봐요. 누가 있고? 2R이 있고 누가 있죠? 2R이 있네요. 이거 2개 먼저 보겠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보겠단 말이에요. 그쵸? 2R이 몇 개 있습니다. 2개. 여러분 제가 10이 2개 있을 때 어떻게 10 나누기 2. 그러면 2R이 몇 개 있으면 2개 있죠? 2R 나누기 얼마? 2. 끝이잖아요, 그냥. 2R이 2개 있다. 2R 나누기 2.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누구누구 약분되죠? 지워지죠? 얼마가 남게 돼요? R. 그쵸? 가운데 안 했습니다, 아직. 가운데 얼마로 그대로 있고? R이 그대로 있고요. 2R 하니까 2R 병렬이니까 여러분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겁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죠? R이 됐죠. 그 다음 여러분 이번에도 합분의 곱을 써도 되지만 얘랑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R이 몇 개 있어요? R이 몇 개? R이 2개. 그럼 어떻게 해버리면 돼? R이 몇 개 있습니다. 2개죠? R 나누기 2. 저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크기 같을 때는 병렬일 때 병렬로 크기 같은 조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개수로 나눠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굳이 여러분 이거를 뭐 합분의 곱을 하지 않고도 233번 같은 경우 너무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요? 몇 번이더라?
1번입니다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34번입니다. 그렇죠? 컨덕턴스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